김영남, 유이동 조국 후보, 이 세 후보의 파이널 유세 장면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평택을 위한 이재명의 선택 누굽니까? 1번이면 1번이고 3번이면 그냥 3번이지. 3번 기호 달고 자기가 자꾸 1번이라고 우기면 그거는 1-3번입니까? 3-1번입니까? 아시다시피 단일화는 무산되었습니다. 이제 유권자분들이, 평택 시민들이 투표로 단일화해 주십시오. 저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 힘으로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연대와 통합을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에는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최악의 후보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의 후보들에게 평택을 넘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의 허물을 호되게 꾸짖어 주십시오. 하지만 이번만큼은 국민의힘 유이동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자, 이 지역에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평택을 여론조사 추이 한번 보시죠. 야, 이게 지금 모르겠네요. 21, 23, 25.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뒤로 돌아.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보세요. 야, 유이동 21, 조국 25, 김영남 23. 그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난립할 수 있나요? 이렇게 치열할 수 있나요? 이러면 옆 동네 평택 국회의원 김현정 의원이 진짜 모른다고 하는 게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딱 붙어 있어요. 안영환 의원님. 저도 역대 선거에서 이랬던 적이 있나요? 지금 5명의 후보인데 보통 알려지지 않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1%, 2%, 뭐 0. 몇 % 나오는데 네네네. 저는 황교안 후보의 7%에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저기 7도 높아요. 네. 지금 왜냐하면 21, 23, 25에서 황교안 7이면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표죠. 와. 그래서 이제 보수의 분열과 진보의 분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조국 후보가 생각보다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처음에 조국 후보가 상당히 약진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역구든지 유권자들에게는 우리 지역에서 큰 인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가 막 그런 어필을 분명히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강하게 뭐 선호도를 끌어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는 황교안 후보의 그 약진으로 말미암아 약간 그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는 보수 아주 적극적인 보수 지지층이 저는 황교안 후보가 지금 정당이 무슨 자유한국당인가요? 네, 그 자유한국당의 열성 지지자들이 이제 몰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다른 어떤 선거구보다도 평택이 정말 헷갈립니다. 저 세 후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여론조사에도 약간의 오류가 표집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황교안 후보 지지층이 결국 델 후보에게 밀어주자 하면서 유이동 후보에게 얼마나 밀려갈 것인지 그것도 관전 그것도 포인트겠군요.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 선거 사표 방지 심지. 네, 가장 알 수 없다. 정말 깜깜이 선거다가 평택을 꼽고 싶습니다.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할 것인가? 또 봐야 된다. 평택의 김현정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뭐 추세대로 지금 우리가 본 대로 저게 이제 현실이죠. 근데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한동훈 후보하고 조국 후보의 추세가 비슷하지 않나요? 네네. 막판에 이렇게 약간 상승 추세를 보이잖아요. 그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후보나 조국 후보가 워낙 인지도가 있고 대선급 주자들 후보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지지층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전국에서 와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당에서도 조국 후보 같은 경우 당에서도 뭐 그 의원들이 다 붙어갖고 지금 도와주는 이런 형국이라서 여론조사할 때 그 표집에 많이 잡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전화 오길 기다리는 거죠. 아까는 오히려 뭐 20대, 30대가 전화를 안 받아서 오히려 그 여론조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론사에서는 하여튼 전화 오기만 기다렸다가 전화를 받는 그것도 분명히 여론조사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 들어왔을 때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선택할 때는 자기한테 누구를 찍었을 때 나한테 그 이익이 되느냐 갖고 투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는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가 평택시장도 있고 또 시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시장, 시도의원 후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이 만약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한 명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범위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반대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시장 후보도 무력하거든요, 지금 당선이. 그리고 시도의원도 다 있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나중에 유권자들이 그 정당으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표가 될까봐 유이동 쪽으로 갈 수 있는 표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조국 후보를 찍으면 유이동이 당선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 더 결집할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그 평택을의 민주당의 후보는 김용남 후보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조국 후보의 전략이 본인이 1번 후보인 것처럼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면 합당을 주도하겠다. 이런 거, 그리고 나중에는 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을 사람 이재명, 그다음에 이을 사람이 조국이다. 이렇게 거의 뭐 대통령 선거 출마한 것처럼 그렇게 막 그 선거 운동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정서가 작동할 수 있어요. 반대로 유이동 후보가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평택을 이용하는 후보, 이렇게 많이 지금 유이동 후보가 주장하고 있거든요. 박민식 후보도 그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택을의 유권자들이 봤을 때에는 이거 지금 평택을 위해서 정말 그 평택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평택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여기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후보인가? 아니면 그냥 여기는 그냥 정만 두고 중앙 정치에 치중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빗도 정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역시 그 양당의 후보들한테 그 표가 좀 수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워낙 높고 민주당의 지지세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김용남 후보가 최종적으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치열하기 때문에 개표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가 드론을 이용한 전국 이 시간 투표율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지역 영상 말고요, 수치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투표율 기억에 남는 지역이 어디였어요? 저는 평택이 기억에 남습니다. 평택이요.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것도 보궐선거 지역이 낮았어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부산 북구 지역은 평균보다 높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부산 이 평택 지역은 평균보다 한참 낮더라고요. 지금 저 수치입니다. 우리 그렇죠. PD가 지금 넣어줬네요. 네. 왜 낮을까? 그러게요. 네. 평균보다, 전국 평균 46%보다 지금 둘 다 보궐선거 지역입니다. 그렇죠. 부산 북구갑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53%가 나왔는데, 똑같은 보궐 지역인데 경기 평택을은 39%로 확연히 낮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보통 선거는요,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고 누구를 또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있어요. 네. 분노 아니면 응원입니다. 근데 평택을의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굳이 누구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이유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그 같아요. 5명 후보 가운데.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떤 진영 간의 단일화도 이제 다 깨졌고 네. 지금 5명이 나왔는데, 저도 이제 경기도에서 그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의외로 경기도도 토박이 의식이 꽤 강한 지역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조국이라고 뭐 이름은 다 알지만 왜 조국 저 정치인이 부산도 아니고 갑자기 평택 왜 왔지? 뭘 하려고? 그 진정성이 있을까? 그리고 뭐 처음에 2달짜리 무슨 뭐 월세 얻었다가 또 1년짜리로 또 바꿨다 그러고, 그러니까 진정성에 있어서 네. 꼭 찍어줘야 될 이유가 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김용남 민주당 후보도 결국은 뭐 경기도 사람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대부업체 일이 좀 컸을 거예요. 그 사건이. 그래서 이거 찍으면은 결국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리고 더더군다나 민주당 계열의 많은 그 유권자들이 좀 헷갈린 거죠. 누가 적통이냐 말이죠. 이게 또 헷갈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무슨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는 또 무슨 뭐 또 그 김용남 후보한테 갔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삼철이라고 하는 김현철 대통령 아들. 그렇죠. 김현철이 김영삼 대통령. YS 시절에 삼철의 한 사람은 또 조국 후보를 지지하고 이래버리니까 민주계 유권자들도 조금 헷갈렸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당선시켜야 될 이유도 떨어뜨려야 될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다만 유이동 의원이 유일하게 그 토박이란 말이에요. 네, 유이동 후보가 그러다 보니까 유이동 후보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좀 유리한 국면도 있을 수가 있겠죠. 토박이라고 하는 그런 면을 이제 강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투표할 의지나 의향이 전반적으로 유권자 전체적으로는 꺾이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저렇게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되면 유이동 후보 입장에서는 황교안 후보와 단일화만 됐다면 굉장히 수월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었는데 결국에 황교안 후보가 끝까지 버텼잖아요. 이거는 나한테 압박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같은 그 보수 진영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 사안에 있어서는 워낙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황교안, 제가 알고 있는 유이동 비슷한 뭐 보수 계열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합쳐질 수가 너무나 없다. 색깔이 다르고 여태까지 정치 활동을 한 그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일화에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단일화가 안 됐죠. 그렇군요. 지금 같은 보궐선거지만 부산 북구갑보다 현저히 지금 투표율이 낮은 이유 결론적으로 들어보면 그거네요. 나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어? 뭐 이런 식의 외면당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그 처음부터 관심은 있었지만 진흙탕 선거가 되고 네거티브전으로 흐르게 되면서 실제로 뭐 가족 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까지도 결국 끄집어내오면서 상당히 비호감을 높이는 선거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투표를 과연 해야 될까? 도대체 뭐가 남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경기도지사 선거도 경기도가 아마 투표율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낮을 겁니다. 그런 측면들도 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어쨌든 평택시장도 가서 찍어야 되고 도의원도 찍어야 되고 평택시의원도 찍어야 되는데 그럼 이 보궐선거만 낮을 수 있을까? 전반적으로 아마 평택시 전체가 뭔가 침체된 분위기로 지금 이번 선거를 임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어쨌거나 나의 어떤 권리를 이번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선출하시는 분들에게 지역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요청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낮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또 갑자기 또 평택 시민들이 몰려와서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선거 이 투표율은요 마지막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신중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재보궐선거 격전지죠. 평택을 살펴보겠습니다. 평택을은 정말 마지막까지 뜨겁습니다. 보수 진보 후보 할 거 없이 어느 쪽도 단일화나 사퇴가 없었습니다. 5명의 후보들이 끝까지 팽팽하게 마지막 완주를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곳에는 지금 신선미 기자가 나가 있네요. 평택을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기 평택 안중읍 시내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후보들의 선거 캠프가 줄지어 위치해 있는데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오파전이 팽팽합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을 강조하며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자신을 찍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평택 토박이를 강조한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는 우리가 분열하면 민주당과 조국당만 웃는다며 자신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파란색 옷을 안 입었어도 진짜라며 평택의 발전과 대한민국 혁신을 위해 투표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후보와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도 사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했습니다.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평택을이 포함된 평택 전체 본투표율은 17.8%인데요.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평택을 사전투표율 역시 18.39%로 전국 평균 24.12%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선거 결과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특히 3명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 걸로 나타났던 만큼 간발의 차이로 극적인 당선자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평택 안중읍에서 전해드렸습니다.